뇌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걸러야 될 음식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입니다.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과자 뒷부분에 보면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아실 거예요. 어느 보고에 따르자면 치매 발병률을 50% 이상 높인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등록된 환자가 80만 명입니다. 2035년이 되면 30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게 한국이 의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래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매 환자가 증가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이고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치매가 걸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뇌노화 증거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제일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쉽게 쓰는 단어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명사를 잊어버리시고 이것, 그것, 저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암산 같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길 찾기가 좀 잘 안 되고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성격이 약간 변해갈 때 옛날보다 짜증이 늘어나거나 화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침울해지고 우울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두뇌가 노화되고 있는 전조 증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낯선 길에 갔을 때 그 길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또는 익숙한 길인데도 그 길이 굉장히 찾기 어려워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걸음의 속도가 느려지든지, 세 번째로는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멍해질 때, 그때는 반드시 병원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치매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걸러야 될 음식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설탕입니다.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몸에 있는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요. 인슐린이 상시 분비가 되어 있으니까 췌장이 피곤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각 세포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걸리게 돼서 혈당을 오히려 더 올리는 형태.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많은 칼로리를 내는 지방세포는 계속 세포 아래로 숨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가장 피해야 되는 음식 1위로 뽑겠습니다. 설탕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당뇨죠. 저는 병 중에서 당뇨병이 가장 치료하기가 힘든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 전 단계가 굉장히 오랜 기간 있어요. 10에서 15년 정도. 그때 잘 관리를 하면 정상이 되거나 그 상태가 되는데,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게 바로 당뇨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변에서는 당이나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근데 당뇨병 상태로 가게 되면 계속 에너지를 먹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는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혈당을 축적하고 지방을 축적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콩팥도 망가뜨리고 혈관도 망가뜨리는 그런 형태가 가게 되는 거죠. 당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만성염증이 되게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과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상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인공조미료나 과다한 염분, 지방질이죠. 특히 지방질 중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불포화지방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포화지방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포화지방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입니다.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과자 뒷부분에 보면 트랜스지방과 염분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아실 거예요. 어느 보고에 따르자면 치매 발병률을 50% 이상 높인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나쁜 습관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를 시키고 만성염증과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뇌세포를 또 파괴를 시켜요. 니코틴에 의해서 뇌를 중독 상태로 빨리 바꾸게 되는데요. 실제로 담배를 폈을 때 니코틴이 뇌로 전달되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린다고 되어 있고, 뇌로 전달하자마자 흥분 호르몬인 도파민이라는 게 확 쏟아집니다. 니코틴 중독을 끊지 못하게 하는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전두엽이라는 곳이 굉장히 우리 뇌에는 중요한데, 니코틴에 만성적으로 중독된 흡연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전두엽의 피질의 두께를 굉장히 감소시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니코틴 때문에 혈관 자체의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에 미세 뇌출혈, 미세 뇌경색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병의 근원 흡연입니다.
흡연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탕 같은 경우는 아마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는 어느 정도 회로가 있어서 당을 이 정도로 높이면 더 이상 먹지 않게끔 하는 만족 신호라는 렙틴이라는 게 작용해서 시그널을 내려서 설탕을 고문 형태로 아니면 우리가 어느 임계점 이후는 못 드시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그렇지 않아요. 니코틴을 많이 흡입하면 흡입할수록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한 갑 피우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5갑 이상 피우는 분도 계십니다. 임계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흡연이 더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술이 살짝만 들어가면 오히려 치매 예방이 되는데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치매를 악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뭐냐? 와인 글라스로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적포도주 한 잔 정도, 3분의 1 정도 마셨을 때는 치매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주를 주로 얘기를 하면 소주는 화학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단순 에탄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금지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대체 음식으로 소주를 권유하고 있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는 익스트라 버진의 올리브 오일을 말씀을 드리고요. 칸텔이라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게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다 없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도 강화시키고 혈류도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올리브 오일은 굉장히 유명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 기본적으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항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DNA를 리페어시키고 산화성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게 뇌세포에 아주 탁월하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캐스트너트라든지 이런 견과류, 너츠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몸 안에서 잘 쌓이지 않으면서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일으키는 게 이 불포화 지방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파괴시키고요. 1일 권장량만큼 드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에 필요한 구성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에는 아무 맛도 없고 약간 느끼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브레인푸드라고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거라서 샐러드에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브로콜리 말씀을 드린데요. 뇌에 굉장히 좋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특히 성체인 브로콜리에 비해서 어린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1000배 이상. 그런데 브로콜리가 비싸요. 그래서 이 브로콜리 대신 녹황색 채소를 충분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래 1일 권장량은요, 기본 접시에 5접시입니다. 지금 채소값 되게 비싼데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비타민C와 비타민E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한 영양제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권유를 드리고 있죠. 채소 착즙이나 갈아서 먹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기름에 볶게 되거나 가열을 시켰을 때 성분이 더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녹색 채소들은 착즙을 하거나 갈아서 먹게 되면 그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 양보다 착즙을 하면 그 양이 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본인이 드시는 동안에 일정량의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서 농약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드시는 게 더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내가 하루에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량이 충분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방과 탄수화물은 충분하고 모자른 게 단백질이거든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60g입니다. 환산을 하면 돼지 목살을 삶아서 손바닥만한 100g을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양이에요. 이렇게 다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권유드리는 게 달걀 같은 걸 대체식품으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비타민 부분인데요.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게 되는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중에 먹는 채소와 과일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 B 이 정도죠. 그런데 만약 내가 과일값이 비싸고 야채값이 비싸서 못 사 먹는다, 그럴 때 비타민 보조제를 드시는 거고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1000mg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가 골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려면 햇빛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무실에만 있다 보면 햇빛을 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게 비타민 D 보조제입니다. 비타민 D는 반드시 칼슘과 같이 드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뼈가 너무 건강하다. 그러면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서 과다하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인 EK는 과다하게 드시면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나의 식단을 확인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선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 중요한 것이 식사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천히 씹는데 30번 이상을 씹게끔 말씀을 드려요. 저작하는 동안에 뇌를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침에서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대부분 소화가 돼서 위 상태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가야 되는 혈류가 장으로 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을 너무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16시간 단식, 섭식을 8시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갑자기 실시를 하게 되면 몸에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라고 돼서 오히려 위장도 늘어나고 당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내 몸은 전쟁 상태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꿀 때는 나의 루틴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2-3개월 정도 천천히 실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자기 직전에 음식 먹는 생활습관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회식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몸이 찌뿌둥한 거 느끼실 텐데요.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화기관만 염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랑 몸에 있는 전체 세포가 모두 염증 상태로 돌아가면 컨트롤하기 위해서 면역이 또 과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빠른 전쟁 상태로 가게 되고 빠른 노화를 겪게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걸으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안고 싶은 나의 욕망을 이기고 걸으시는 노력을 하기를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건 그 자체로만 있으면 뇌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적으시는 거예요. 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시청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두뇌 건강 훈련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댄스하는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댄스를 5분만 따라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댄스가 그냥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스텝을 기억을 하면서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5분이 힘들었지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멍 때리는 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뇌는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어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치매가 오는 분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약화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멍 때리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된대요. 그러면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나만의 명상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저하시키고 뇌부위 영역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 꼭 피해야 될 행동은 바로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게 되면 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의 뇌세포를 빠르게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심장과 폐가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그쪽으로만 에너지가 가고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그 부분은 뇌세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는 하부 조직인 근력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상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골절, 폐렴의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체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어서요. 준비되지 않은 느닷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 효과인데 급성 스트레스는 오히려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수치가 높으면 그게 결국 노화를 굉장히 빨리 가속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은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루틴을 따라가는 게 좋은데 그 루틴이 불규칙하면 당을 축적시켜서 당뇨를 생기게 하고 지방을 축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고 세포는 빠르게 노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 식습관을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